여러분, 바이크를 위한 액션캠을 딱 하나만 구매해야 한다면 오즈모 6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4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 완벽한 오디오 호환성입니다. 라이더들이 액션캠을 찾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사항은 놀랍게도 화질보다도 오디오입니다. 바이크를 타면서 내가 말하는 것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화면과 동시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 진짜 아름답다. 와. 녹화 따로, 녹음 따로 하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싱크 맞추는 게 여간 번거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액션캠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목소리와 배기음 그리고 주변 환경음까지 싱크에 맞춰 한 번에 녹음할 수 있다면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즈모 6를 활용한다면 이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외장 블루투스 통신기기와 오즈모 6를 연결하고 환경 설정에서 내장 마이크 백업을 선택하면 외장 마이크를 통해 녹음되는 나의 목소리, 블루투스 또는 인터콤 통신으로 수음되는 상대방의 목소리, 그와 동시에 액션캠 자체에 수음되는 바람소리와 주변 환경음까지 한 번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 백업 방식도 별도 파일 저장 방식과 동영상 오디오 트랙 동시 저장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죠. 꿀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바이크 라이더 입장에서는 보통 별도 저장 방식을 선택한 후에 편집 전에 영상과 사운드를 동시에 올리고 편집을 시작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더 커진 정사각형의 1:1.1 센서 적용입니다. 바이크 라이딩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장착 방식이 바로 이 장착 방식입니다. 헬멧 앞에 액션캠을 달아서 라이더의 시야를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착 방식이죠. 이 장착 방식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카메라를 장착할 때마다 이 위치와 각도가 조금씩 다르게 장착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자칫 잘못 설치한다면 하늘만 보인다든지 바닥만 보인다든지 하는 식의 잘못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장착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좀 중요한 촬영을 할 때는 바이크 웨어 다 입고 카메라 세팅 다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핸드폰을 연결해서 결과물을 확인한 후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귀찮고 가끔씩 연결이 잘 안 될 때는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데 오즈모 6는 센서 모양 자체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맞춤 설정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일단 촬영을 한 후 나중에 내가 원하는 곳을 잘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 세팅이 조금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상황이라면 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4K 6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긴 배터리 타임입니다. 오즈모의 액션캠 시리즈는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압도적인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를 타면서 필요한 장면이 있을 때마다 액션캠을 켜고 그 장면이 끝나면 끄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배터리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편집할 때 사용할 부분을 촬영하면서 미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용하면서 촬영을 해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배터리 하나로 짧게는 2시간 중반대에서 길게는 3시간 초반대까지도 교환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패키지를 이용해서 배터리 충전 크레들과 함께 구매하신다면 4K 30프레임을 기준으로 거의 하루 종일 촬영을 할 수가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즈모 6는 오즈모 5 프로 때 업그레이드된 1950mAh 배터리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오즈모 5 프로, 오즈모 360, 오즈모 6까지 호환되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를 함께 사용할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즈모 5 프로에서 보여줬던 스냅샷 기능은 여전히 유용한데요. 실제로 1초 안에 촬영이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마이크를 한번 연결해두면 스냅샷 촬영 시에도 바로 자동으로 붙습니다. 바이크 영상을 찍을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압도적인 야간 화질입니다. 바이크를 타다 보면 의외로 야간에 라이딩 씬을 찍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밤빨이라고들 하잖아요.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해가 없는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빛이 없을 때 얼마나 쓸만한 화면을 찍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건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는 일산의 호수공원입니다. 어디를 위치로 잡을까 하다가 그래도 좀 아는 분들이 있으실 만한 곳으로 잡았고요. 헬멧을 쓰고 벗었더니 머리가 말이 아니네요. 양해 좀 해주시고. 지금 시간은 9시 반 정도 됐고요. 상당히 어둡지만 이 주변에 빛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제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야로 봤을 때 와, 너무 어둡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상당히 어둡긴 한데 사물이 구분되는 정도. 하지만 이렇게 빛이 밝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저의 눈으로도 어두운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먼저 비교할 거는 오즈모 6랑 고프로 12입니다. 제가 13이 있으면 참 좋은데 13이 없어서 12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설정은 둘 다 동일하게 4K 30프레임에 광각의 손떨림 보정 1, 나머지는 다 자동입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고요. 이렇게 지금 쭉 보시면 일단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이는 많이 나 보이고요. 이번에 오즈모 6가 야간 화질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가변 조리개 들어갔죠. 2.0에서 4.0까지 조절되는 가변 조리개가 들어갔고, 센서가 1대 1.1로 커지면서 실제로 픽셀당 단위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4K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픽셀이 받는 빛이 더 밝을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이렇게 배경을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얼굴을 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어두운 데로 가볼까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얼마나 어둡고 밝은 걸 같이 보여줄 수 있냐. 정말 어두운데, 진짜 어두운 데는 어차피 다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어두우면 거기서 오토바이 타는 걸 찍을 일은 사실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빛이 좀 있고 내 눈앞은 어둡고, 그래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고프로 12와 오즈모 6의 비교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오즈모 6 같은 경우에는 슈퍼 나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걸 틀진 않았어요. 왜냐면 바이크를 타면서 주행을 하다가 동영상을 찍다가 어두워졌네? 슈퍼 나이트 모드 켜야지? 이러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쭉 찍다가 그대로 이어 찍는다는 느낌으로 일반 설정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얘가 보니까 일반 설정에 그냥 올 자동 해놔도 조리개가 알아서 넓어집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조리개가 2.0에서 4.0까지 가변으로 자동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제가 LCD로 보기에는 이건 뭐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지금 저 뭐야? 달이야? 아닌데? 별이야? 뭐야 저거? 어떻게 지금 그 오즈모 6에서는 저 MBC 위에 있는 저 별인지 달인지 모를 저것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하늘에 별 같은 것들이 제 눈으로도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오즈모 6에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인가요? 이런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오즈모 5 프로랑도 비교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고프로랑 비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정말. 자, 이번에는 오즈모 5 프로와 오즈모 6의 비교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입이 많이 걷었어요. 좀 양해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영하 10도입니다 와, 진짜 개춥다. 자, 아무튼 지금 오즈모 6랑 5 프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차이가 많이 나네. 얼굴 한번 볼까요? 내 얼굴 보이는 거니 이거?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오즈모 6는 제 얼굴과 표정까지도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지금 5 프로에서는 사실 LCD로는 제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뒤에 있는 저 보라색 라이트만 LCD로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요. 진짜 이 정도라고? 와, 믿기지가 않는데?
이야, 네, 야간 화질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가변 조리개와 판형이 커진 거가 가장 큰 차이거든요. 5 프로에서 6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차이인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요거 둘 다 나이트 모드가 아닌 일반 자동 모드입니다, 여러분. 나이트 모드도 참고를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 모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자, 이제 슈퍼 나이트 모드입니다. 그러네요. 5 프로는 슈퍼 나이트 모드를 하면 월등히 잘 보입니다. 기본 모드보다. 이게 차이가 확실히 있구나. 지금 6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모드 하니까 더 잘 보이긴 하는데 기본 모드에서도 충분히 잘 보였어요. 나이트 모드를 하니까 더 잘 보이네요. 이게 뭔가 찍히는데 설정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6도 이 나이트 모드로 하니까 월등히 더 밝아진 게 느껴지거든요. 아마도 뭔가 일부러 더 그냥 최대한 암불을 없애기 위한 이 촬영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죠? iOS를 좀 강제로 높였나?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제가 5 프로를 쓰면서 야간 화질이 좋다고 느꼈던 게 아무래도 요 나이트 모드 덕분이었나? 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5는 자동 모드와 나이트 모드 차이가 극명하게 나고 있고요. 지금 6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나이트 모드가 훨씬 더 밝게 나오지만 굳이 이 모드를 쓰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질 같은 경우에는 그 5 프로에 비해서 와 진짜 엄청 좋아졌다. 이게 일상생활에 체감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기에는 그냥 뭐 확실히 환영이 커졌다.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이제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차별점이 있는데 주광에서의 화질 자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일단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처럼 야간 촬영이 많았던 분들, 나이트 모드를 끄고 켜고가 좀 곤란한, 그냥 이렇게 한번 딱 꽂아놓고 주간부터 야간까지 쭉 찍어야 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에 이 가변조리개와 더 커진 센서가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오디오 연결성, 외장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해졌다는 점, 야간 화질이 특별히 나이트 모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월등히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요 사각형 센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요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오즈몬 5 프로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6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라면 굳이 몇십만 원을 더 쓰더라도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니즈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 프로에서 굳이 6로 넘어갈 필요는 없겠다. 이 5 프로가 이미 너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잘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버전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아직 애쉬캠프를 안 샀어. 5 프로도 없고 6도 없어. 근데 5 프로가 이제 세일을 좀 하겠죠. 아무래도 구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좀 나면 굳이 6보다는 5 프로가 그냥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돈 더 주고 6를 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액션캠이라는 게 중고가 방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품이에요. 어차피 한번 사면 고장날 때까지 쓰던가 아니면 최신 기계일 때 잠깐 쓰고 팔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래 쓰면 감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팔기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6는 지금 사면 꽤 오래 써도 만족감이 있을 수 있는 모델로 저는 보여지고요. 5 프로에서 약간씩 불편했던 점, 뭐 커버를 개방하는 방식이라든지 마운트를 장착하는 자석의 자성 방향이라든지 마운트 자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외장 마이크, 판형 모양 변형, 더 커진 센서 이런 것들도 저게 같이 됐기 때문에 저라면 한 20만 원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돈 더 써서 6를 한 번에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이크를 타면서 내가 5 프로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6로 넘어올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오즈몬 6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오즈몬 6로 찍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끝!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